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공부할.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저 다 들을 수 있어요. 이상한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때요? 이렇게 저도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학생들에게 안 돼, 에어팟 쓰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들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에어팟 쓰기 선생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느낌 이렇게 수업 자 우리 오늘은 뭐 한국어 말하기 할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선생님이 키가 어. 커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국제교육원 교원 해외 파견 사업을 2023년부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손성도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파견 생활과 학교 안, 밖의 행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을 전개하기 이전에 우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들이 영상을 이해하시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입니다.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는 이제 한국학 전공이 있는데 제 소속은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부 동방학과 혹은 동양학과 오리엔탈 스터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제관계학부 내에서 동방학과였기 때문에 동방학과란 말도 이게 오리엔탈이란 말이 참 오랜만에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뭐 외국에 한국 하면은 동아시아 학과 그렇게는 많이 들어봤는데 동방학부라 하면 한중일 뿐만이 아니라 터키어, 그다음에 이란, 파시어, 그다음에 아랍어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국의 문학이 아닌 동아시아의 문학이 아닌 동방학부의 문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방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 조금 더 광의 한국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한국학 학사, 석사 과정까지 개설되어 있고 박사 과정은 한국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학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학교에서 한국학 학사, 석사 그리고 이제 박사를 작년에 수료하시고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의 인터뷰 영상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교사인 아이노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손선도 선생님은 우리 대학교에 온 후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기 전에 학생들이 한국어를 이제 잘 쓰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되게 잘 하고 몇몇 학생들이 이제 토픽까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오면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모국어 하는 선생님이 이제 오시면은 학생들이 자기 수준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대학교에 오시고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언어를 기반으로 더 확장하기 참 좋은 그런 환경에 있고 게다가 수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사관과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의 학교 밖 활동과 학교 안 활동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학교 밖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저의 한국어 교육 활동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 한국인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관 활동으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학자들을 초청하여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모든 가능한 학생들을, 저희 한국학 학생들을 동원하여서 뭐 석사생도 학사생도 다 동원해서 참석하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의 협의의 문화, 한국의 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정치 외교적 관계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힘든 관계인데 다행히 대사관에서 이런 학자들을 초청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대사관에는 이제 공공 외교 부분에 여기 외교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외교관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외교관님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한국학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 밖의 한국, 제가 가르치는 것은 뭐 학교 안의 교과서의 언어의 한국, 그런 협의의 한국이면은 그런 대사님이나 외교관님들이 보는 한국은 또 다른 관계에 있으니까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제가 또 이제 요청을 했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또 좋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사관 분들이 학교에 오실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빈손으로 오시진 않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항상 선물들을 가지고 와주시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래도 이렇게 한국 대사관에서 준 선물이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첫째는 이렇게 사람, 외교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값진 것이지만 대한민국 대사관이 적혀 있는 그런 기념품을 하나 받는 것도 큰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방문을 해서 문화 체험 학습을 실시하기도 하고 요리 교실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가서 요리를 하라고, 요리 교실도 이제 여러분 가세요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몇 번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원에서는 토픽을 실시하기 때문에 토픽 감독관으로 이제 참여를 하여서 또 이제 문화원 직원들에게도 제가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 있으니까 혹시나 뭐 문화체험 활동이나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런 응도장을 찍었고,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는 하지 못했는데 올해 제가 이루어진 것이 학생들의 실습을 문화원에서 인턴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부 4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3달 정도 한국어 관련, 한국 관련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설 어학원에 간다든지 그렇게 했지만은 올해는 제가 이제 문화원과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4학년 학생들이 내년부터는 문화원에 가서 한국인들과 같이 이제 실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제가 자화자찬 자뻑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눈도장을, 얼굴도장을 열심히 찍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학교 밖 한국어 교육하니까 갑자기 이제 재외 공간인 알마티 교육원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가능한 한 제가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저의 능력 밖의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들의 논문 지도 활동, 그리고 학술지 게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뭐 한국에 대한 행사 이런 거는 제가 얼마든지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 활동은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술지 게재 같은 경우도 저도 뭐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거를 계약 사항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알마티 교육원은 그래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뭔가 챙김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챙김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학교 밖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오픈데이 날 행사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 대학교에 오면은 이런 한국어가 있고 한국학 코스가 있습니다 라는 설명하는 한국학 오픈데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한국어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이름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동아리 활동을 제가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말하기 대회를 간혹 개최하기도 하고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한글날에는 제가 대학교 교직원 분들에게 한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영광스럽다면 영광스럽고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러운 행사인데, 제가 학교에 계신 저희 동방학부 교수님들에게 교수법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었고 또 실시해야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 아까 그 말한 계약 조항에 뭐 대학원생들의 논문 지도까지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서 제가 뭐 학생들도 아니고 교수님들에게 교수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뭐 쉽지는 않지만 그거는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거기서는 이제 언어 비교 대조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석사생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방금 저희가 끝내고 왔는데, 석사 2학년 학생은 이제 마지막 학기거든요. 실습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석사 학생들은 제 수업에 이제 어느 정도는 참관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수업을 이제 제 지도 아래에 이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래서 그 석사 지도 학생이 이제 스스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뭔가 제가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 학생이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적사생 나올릿바이버 마지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올해 실습을 대학교에서 실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실습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어 초급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투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7주 차라서 많이 익숙해지고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공개 수업을 하게 됐었는데 교수님 3명 정도 계신다고 하셔서 긴장 많이 됐는데 학사생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활발하고 수업에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도 교수님들께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 들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중앙아시아 교수협의회에서 한국학 주간이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유라시아 국립대학교는 이제 알마티에서 개최되는 한국학 주간에 참여하여서 작년에도 말하기 대회에 참석했는데 아쉽게도 저의 불찰로 저희가 입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주 후에 한국학 주간이 있고 이번에는 꼭 입상을 하도록 열심히 이렇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표할 주제가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에요. 사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목표와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간직하고자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점점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말리카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년은 큰 기간이에요, 아니면 긴 기간이에요? 10년은 긴, 볼쇼이죠. 긴 기간, 10년은 긴 기간이라 해야 돼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리카 씨가 지식과 여정, 이런 지식과 열정, 다시 열정, 열정, 열정. 다시 해보세요. 열정. 나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정 하면은 여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 아니고 열정 하는 거예요. 못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해야지, 잘했어요, 집에 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못한 점을 찾았는데,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뭐 딱 하고 말씀했습니까? 저는 딱히 없는데 그냥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이제 말리카 씨랑 말리카시를 이제 들어봤잖아요. 그거 저쪽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한국학 주간 일 하시고 계시는 중앙아시아 교수협의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대학교 이제 계약 사항에 학술시 게재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첫 해다 보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근데 일단 뭐 제가 사인은 당연히 했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천만다행으로 중앙아시아 교수협의회에서도 학술지 투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고를 했고 다행히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저의 수업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희 학교에는 저를 제외한 카자흐인 한국어 선생님이 3분이 더 계십니다. 현지인 선생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모 같은 기초 한국어는 그 선생님들이 먼저 담당을 모국어가 되시니까 해주시고, 저는 이제 고급 한국어 위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여기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올해는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YTN 시사 한국어라는 한국어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 교재를 통해서 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제가 말했듯이 학생들이 한국어
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도 배우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한국의 작가 한강 씨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미 채식주의자를 읽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숙제는 이제 채식주의자에 대한 독후감을 적었거든요. 자, 제가 너무 좋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스타나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추운 수도입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인 저는 제가 추위를 안 타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털모자도 이게 왜 그래 필요하냐 잘 몰라고 그냥 뭐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이 골수가 온다는 그런 느낌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정말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저희가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오프닝 데이가 있으면은 좀 미리미리 알려주면은 제가 준비를 할 건데 항상 하루 이틀 전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왔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이게 있을 거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아니 이미 학교에서는 뭐 1년 적어도 한 학기 계획은 다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걸 일찍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꼭 하루 이틀 전에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힘든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덕업일치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러 왔는데 그 가르치는 게 이제 업이자 덕질 한다는 개념으로 또 재밌는 게 제가 아까 뭐 이렇게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학생들이 읽었다길래 놀라고 하니까 한 학생이 이제 수업 끝나고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질문이 하고 싶거나 뭐 할 얘기가 있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황석영 작가의 글도 읽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한강뿐만이 아니라 황석영 작가의 글도 읽었다. 이런 거 보면은 그죠. 그 한마디가 꼭 그렇게 나한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 한마디 하려고 이제 수업 끝나고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학교 학생들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학,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록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죠. 좀 난감하기는 한데 그거를 어떻게 잘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기 파견 온 학교 덕분에 제가 또 다양한 한국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파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알마티의 한국학 주간의 말하기 대회를 가는데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성과를 이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하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을 빌미로 학생들과 말하기 연습한다는 핑계로 학생들이 이제 제가 와서 한국인 선생님이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대학생 스마골로와 사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선도 선생님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좋은 기운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국어를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한국에 대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공부하는 알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선생님들이 요구가 많고 학생들에게 엄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손순도 선생님이 처음에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연설하시는 것을 보고 영어로 가르칠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어를 연습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우리는 한국말만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기뻐졌습니다. 네, 저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르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어 선생님이 와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어 선생님이 오시면 더 좀 확실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만으로 배우는 것보다 선생님이 직접 발음거나
문법을 알려주시면 실력이 더 빨리 늘 것 같아요. 또 선생님께서 한국 문화나 관습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를 바로바로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한국 문법 어렵거나 발음이 잘 안 될 때도 우리 선서도 선생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아리노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선생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어민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은 부담감이 없고 말하기 하고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빵 해보세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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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이제 드디어 된다. 우리 한국인 선생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긴장됐고 말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고 그런 힘든 점이 있었지만은 선생님이 우리와 빨리 친해져서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업 때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랑 한국어를 배우는 것의 장점으로는 책에서 듣는 것과 원어민의 말을 듣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원어민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과 발음도 좋아지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문학,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인 선생님 2년 동안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고 우리는 한국어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어 특징과 한국 문화 특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한국인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가르쳐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저도 한국인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는 수업을 하는 게 힘들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다 없어지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재미있게 됐어요. 한국인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책에서 쓴 것 같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가끔 문법적으로는 다 맞는데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리는 말들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한국 선생님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인 선생님과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가게 되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선생님 저의 학습에 엄청난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래는 발음을 주고 새로운 단어들 중현을 설명하고 드립니다. 우리 원어민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진짜로 재미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우리에게 그 문법들이 단어들이 어디 사용하는 그래서 어떻게 잘 사용하는 설명하는데도 진짜로 재밌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우리나라에 오면 이후에서 우리 반친구들이랑 한국어를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는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